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육친과 십신에 대하여 알아보는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친이 뭐고 십신이 뭔가? 자, 육친이라고 하면은 가족 관계를 나타냅니다. 가족 관계를 나타내고 십신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움직임이 하늘의 기의 움직임이 생과 극의 그 오행의 생과 극으로 나타나는데, 자, 만약에 명주가 갑 혹은 을이라고 하면은 그 사주 팔자에서 드러나는 그 오행의 발현을 나타내는 게 신입니다. 그 신은 모두 오행이기 때문에 음양해가지고 10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 여기에서 잠시만요. 또 명주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일원이라고도 하고 일주의 천간을 나타냅니다. 일주의 천간이 갑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나머지 7개의 간지를 봤을 때, 그 간직을 그러니까 간은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로 드러나겠죠. 근데 지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12간지의 본기, 예, 그 본기의 성질을 가지고 그
하늘의 움직임이 땅에 드러난 신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겁이라고 그러면은 비견 겁재를 얘기를 하고요. 이게 갑이번은 비견이고 겁재는 을이다 했으면은 겁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가 되면은 자, 갑이 식상을 생하는 것. 그렇죠? 해서 목생화가 되죠. 해서 이게 병화로 발현이 됐으면은 식신이고 정화로 발현이 됐으면은 상관이고, 다음에 갑이 극을 하는 거, 그러면 갑이 극을 한다면 목극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재성이 됩니다. 재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무토로 발현이 됐다 하면은 편재가 되고, 기토로 발현이 됐다 그러면은 정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극제를 당하면은 뭐냐? 관살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자, 그러면 경으로 발현이 됐으면은 이건 살이 되고, 평관이 되겠죠. 평관을 우리가 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금으로 발현이 됐으면은 관 혹은 정관으로 발현이 된 것입니다. 인성은 뭐냐 그러면은 갑을 생하는 것. 역시 편인과 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갑이 양이죠. 그래서 임, 수가 수생목 해가지고 임수가 편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계수는 정인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갑으로 봤을 경우에 여기도 목으로 오고 그러면은 비겁이다. 화로 왔다 그러면은 식상이다. 토로 왔다 그러면은 정제와 편제로, 금으로 왔다 그러면 관과 살이 되고, 관은 정관이고 살은 그냥 살을 죽일 살을 나타냅니다. 인성은 갑을 생하는 게 되고, 정인은 계수가 되고, 편인은 임수가 된다. 자, 이렇게 10가지로 표현되는 것을 십신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신에 대해서도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은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을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육친이 뭐냐? 육친은 부모, 형제, 처자, 이걸 보고 육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부모, 형제, 처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부모, 형제, 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이 십신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표현이 가능한데 이 십신의 생극관계를 육신으로 표시할 때 반드시 생극관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고 나는 비경급제로 하게 되겠죠. 자녀도 역시 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이론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고 표현한 다른 이론을 제시하는 그런 명리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자연의 섭리로 봤을 때도 반드시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십신을 따져서 육신을 판단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게 나는 아라고 했을 때 목으로 표시를 하고 이것은 우선 두 가지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양인 경우, 음인 경우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처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이 양인 경우, 남자인 경우, 남자라도 간목이 있을 수가 있고 을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옆에서 본 것과 같이 간목으로 바꾸어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갑이 있습니다. 모는 갑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갑을 낳는 것은 수생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는 인성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임과 개로 발현된 십신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임과 개로 발현이 됐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갑인데 임이다. 그러면 편모가 됩니다. 편모가 돼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숙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임일 경우에 같은 양이어서 편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계모나 숙모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 백모도 되겠죠. 근데 여기가 개다. 그러면은 음양이 서로 맞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인은 나의
본디 어머니가 정모로서 발현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부는 어떻게 되냐? 부는 나하고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모하고의 부부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은 모의 부는 뭐가 됐냐? 관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모가 수인데 수의 관성이면은 토가 된단 말씀입니다. 해서 무토나 기토가 되겠죠. 그러면은 무토나 기토는 갑이 극제를 하는 관계가 되죠. 극제를 하는 관계이면은 어떤 관계이냐? 그러면 편제와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개수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정관이면은 무토가 되겠죠. 무토는 나에게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편제성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면은 조모도 되고 조부도, 외조무, 외조부, 고모, 고모부 전부 다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이게 유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갑일 때 비겁은 육친에서 형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형제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같은 성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갑을 형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누이 자매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을은 누이 자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제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종 사촌이라든지 외종 사촌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면은 이 부모의 관계에서 유추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자가 있습니다. 처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처는 뭐냐? 내가 목이기 때문에 처는 재가 됩니다. 그 아버지는 편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정제가 처가 되고, 그러면 첩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편제가 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도 나와 봤을 때 부부는 무조건 극제관계로 봐야 된다. 부모도 극제관계에 있고 아와 처도 극제관계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남자기 때문에 처는 제로 하는데, 내가 여자라고 하면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관이 되겠죠. 처는 그 처가 아니고 이제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관이 되겠죠. 자녀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것은 내가 낳고, 물론 씨를 뿌리기는 했지만은 직접 낳고 기른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모가 낳은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가 낳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수였죠. 수였는데 수생 목이 되죠. 그렇죠? 수생 목이 되는데 아니죠. 이 처 입장에서 봐야 되죠. 그렇죠? 모는 할머니가 되니까 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토였죠. 토니까 토생 금이 되죠. 그러면은 자녀에서 금은 나한테 뭐가 됩니까? 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나를 극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이면은 아들이 되겠죠. 같은 양이니까. 해서 평관이 되고, 여는 자녀는 신금이 되겠죠. 그래서 정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유추를 하면은 모든 그 육친 관계를 유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여다, 그러면 아가 여자 간목이다 했을 때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부가 되겠죠. 지압이 부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아일 때 부모는, 내가 간목일 때 부모는 역시 또 같겠죠. 또 같지만은 이 형제도 역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갑을로 발현이 된 것을 비견으로 해석을 해서 형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여자다 했을 때 이것은 처가 아니고 지압이 부자 있죠. 지압이 부자가 되겠죠. 지압이 부자는 나를 극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살이 되겠죠. 관살이 되고, 내가 여자이면은, 남자일 때는 여기에서 처가 바로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가 있지만은 그 토의 식신상관이 자녀로 됐죠. 그래서 나한테는 관성이었지만은 이것은 여자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렇게 낳게 되죠, 자녀를. 그러면은 목생화가 되겠죠. 해서 식신상관이 자녀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남자일 때는 관살이 자녀가 되고 여자일 때는 식신상관이 자녀가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관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관살인데 이것은 화기 때문에 목생화해서 화극금을 하죠. 화극금을 해가지고 역시 이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의 관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손자라든지 그 증손자 이런 것도 이렇게 십신을 육친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그 육친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육친과 십신에 대한 그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잘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